네, 여기도 이슈. 예,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슈? 네. 예, 여기 이슈. 자, 네. 박수 칠 때 마스크를 벗어라. 예,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그동안 많이 비판해 왔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정작 의사 출신의 안철수 위원장을 위시해서 과학 방역에 기치를 내건 인수위도 중간중간 발표하는 방역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해서 좀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인수위가 밝힌 이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을 두고도 예. 정치 방역의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 현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 유력하자 인수위 코로나 특위에서 당선인이 대통령 공식 취임한 뒤에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정하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사실상 보류해라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과학 방역 내세우더니 결국 실외 마스크 해제 성과를 새 정부의 성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박수 받고 시작하겠다는 뜻 아니냐. 예. 이런 결정이야말로 정치 방역의 일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뭐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는 윤석열 당선인부터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까지 마스크 의무화나 뭐 여러 가지로 과도한 방역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더 많이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결국 어떤 정치적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역사적으로도 과학이 중립적인 때는 없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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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독 한국 정치에 와서는 이 과학이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허권 싸움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완전 폐지. 네. 이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죠. 선언하느냐. 네. 그다음에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라는 선언도 어느 정부에서 하느냐. 네. 이 차원이라고 보는 겁니까? 네네. 그 자체가 정치적 접근이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벗으면 해방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지금 정은정 작가는 쓰고 계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까요? 예, 우리 모두의 어린이. 예, 어린이날 다가오네요. 뭐 제입이나 전제 상관없죠. 아유, 저는 일찍 졸업했죠. 네, 저도. 예.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예, 그런데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문화재청이 발표한 안내문이 문제가 됐어요. 네. 5월 국능 무료 특별 개방 안내문인데요. 평소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능은 만 24세 이하. 이게 이제 그리고 궁궐하고 왕릉 뭐 이거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줄여서. 예, 만 65세 이상은 무료였거든요. 네. 여기에 어린이날에 맞춰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부모까지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명시적으로 외국 어린이 제외라고 이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됐죠.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입장료를 그대로 징수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보고 시민들이 어린이날인데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어린이날 취지에 맞지 않다. 게다가 올해가 100주년이거든요, 어린이날.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네. 문화재청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안내문에 축약을 하다 보니 생긴 표기상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해명이 더 논란을 낳았습니다. 무료 입장에서 제외 대상으로 둔 것은 외국인 어린이가 아니라 이 외국인 어린이들과 동반한 부모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평소에도 7세에서 18세 소인과 그리고 19세에서 65세 성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이 고금 입장료를 받아왔으므로 어린이날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외국인 어린이는 만 6세 이하까지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럼 6살 넘으면은 뭐 돈 내야 된다는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관계자가 올해 이 100주년 어린이날에 대한 취지를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특히 예. 어린이라면. 예. 근데 아직은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 군과 능을 방문할 외국인 어린이라 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어린이일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래서 또 무엇보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아동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비차별의 원칙이 아동 권리 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입니다. 네. 그래서 부디 이 피부색으로 어린이를 구분하는 끔찍한 차별이 게다가 어린이날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협약까지 뭐 거론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아주 그 빛나는 전통에 따르면 네.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대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맞았고 네. 지나가는 길손에게도 한상 차려가 대접하는 게 우리의 전통 아니었습니까? 네. 너무 거창하게 나갔나요? 네, 그렇네요. 어쨌든 어린이들은 왜 다 이렇게 예쁘잖아요. 박정하게 합니까 도대체가? 그러게요. 아유, 그리고 뭐 정말. 1,000원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입장비인데요. 진짜 쫀쫀하네. 네. 네.
마지막 이슈가죠. 예, 얼음판 위에 미끄러져 버린 올림픽 정신 이야기입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네. 특히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선수는 1조 1위, 이준서 선수는 2조 2위에서 무난하게 결승선을 통과했는데도 실격을 당해서 큰 논란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이자 또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이 최용구 국제 심판인데요. 네. 이 최 심판이 어제 국제 빙상 경기 연맹으로부터 국제 심판 자격 박탈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최용구 심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심판의 경험을 살려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 판정 과정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 이상이면 더 이상 오심이 아니다라면서 고의성을 의심하는 소신 발언을 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뭐 보복성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국제 빙상 연맹이 우리 빙상 연맹에 두 나라에서 항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국제 빙상 연맹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오심을 했던 영국의 피터워스 심판은 아무런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최용구 심판이 국제 빙상 이 심판 자격을 잃게 되면서 한국인에서는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이 국제 심판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조금 더 축소가 되겠죠. 뭐 그동안 이렇게 돈으로 치르는 올림픽 말도 많았는데 심지어 이 올림픽 정신마저도 빙판에서 쫙 하고 미끄러졌네요. 뭐 그런다고 가려집니까? 그러게요. 세계인이 다 봤는데. 알겠습니다. 자,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